즐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름방학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막 입학했거나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에 이제 베테랑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16년차 교사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 가르치고도 있기도 하지만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6학년 그리고 2학년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10년 전쯤에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학교 입학준비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자녀 교육서랑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내는 시리즈 워크북도 출간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면 아이가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 부모님의 마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보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1학년 담임하면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도 만났고 아이들도 만났는데요. 정말 이 시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바로 이 시기가 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가장 조바심을 많이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될 때는 많이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바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유치원일 때랑 또 초등학교에 다닐 때랑은 좀 아이가 해야 하는 아이의 능력치가 좀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습적인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글 떼기. 처음 학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선생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만큼 한글을 숙지하고 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한글은 모국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국어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가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이들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아이의 도움을 미리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이제 국어 교육과정에 보면 한글을 완전히 모른다고 아이들이 가정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한글을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해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 우리 수학 익힘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여타의 어떤 것을 설명하실 때 판서를 하십니다. 물론 6학년처럼 판서를 막 길고 장황하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제목, 타이틀 이런 하는 방법 같은 거는 기본적인 그렇죠. 이런 거는 판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한글을 만약에 하나도 모른다. 국어 교육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한글을 안 배우고 간다라고 하면 한글을 어느 정도 배우고 온 아이는 눈으로 판서된 것도 보고 선생님의 귀로 그 설명을 귀로도 듣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고 온 친구는 눈으로 제시된 정보는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로 제시된 정보만 의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판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적응이 빠른 건 한글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받침 없는 글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좀 단계로 말씀드리자면 받침이 없는 뭐 아야, 어여, 가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공부는 좀 필요하다. 이제 유치원 한 7살 정도부터는 선생님이 쓰신 그런 책 같은 거 하나 구입하셔서 방학 동안에 한번 같이 엄마랑 이제 한번 같이 따라 쓰기도 해보고 이런 읽어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현실적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첫 방학, 초등학교 올라와서 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학교 가느라 참 고생 많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방학 동안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기를 대비해서 뭐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방학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1학년 여름방학이 일 텐데요.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는 큰 학습의 줄기로 한글, 국어라고 할 수 있고 한 줄기는 이제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때 한글을 좀 더 유창하고 그리고 조금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이런 걸 얻었다면 2학기 때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하지 않았던 받아쓰기를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평가받는다. 내가 이걸 시험 본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나는 나의 실력을 발휘한다. 그냥 즐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름방학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죠. 그렇죠. 예습 차원에서. 네. 그래서 뭐 이게 꼭 학습적으로 막 과밀하게 들이민다기보다는 그렇죠. 간편한 이제 학습지 같은 이런 선생님 책 같은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써보는 거.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은 분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뭐 이 책 받아쓰기 책 이거 보니까 되게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하시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일부러 틀리게 쓴 글자가 있어요, 선생님. 틀리게 쓴 거를 다시 이렇게 맞아요. 맞게 쓰는 이런 활동들이 이 책에 있어가지고 이거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문에 보니까 받아쓰기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근데 저는 영어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도 영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받아쓰기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받아쓰기가 한때에는 좀 아이를 평가하고 서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때는 받아쓰기를 지양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자기가 몇 점 맞았는지 자랑하잖아. 이거를 너무 이제 귀신같이 아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뭐 100점 맞으면 1,000원. 뭐 한 개 틀리면 900원. 뭐 두 개 틀리면 800원.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시는가 봐요. 물질 보상.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오늘 몇 개 틀렸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너무 또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였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받아쓰기를 과제로 내주지 않고 이제 교실에서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매일 받아쓰기 연습을 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반 아이에 몇 명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완전하게 학습하게 데려가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잘 꿰찰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메타인지 방법을 조금 도입해보자라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에는 읽기만 해요. 소리 내어서. 근데 이제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엄마가 뭐 이런 식으로 빵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네요. 아이들이 이제 따라했어요. 이런 식으로 월요일에는 정말 부담 없이 5번 정도 읽기만 해요. 이제 화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읽고 제가 모음을 다 삭제한 시험지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라는 말이 있으면 엄마가에서 어를 삭제하고 이응 미음만 남겨놔요. 그리고 마에서도 미음은 남겨놓고 아는 제가 삭제해요. 그리고 가도 기억만 주고 아는 삭제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뽕뽕뽕뽕 모음만 싹 다 빠진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받을 것이고 아이들은 제가 문제를 읽어주면 엄마가 빵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은 너무나 간편하게 모음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음은 이미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음은 아이들이 자음보다 식별을 더 잘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없는 모음부터 아이들이 채우게 하고 이제 수요일이 되면 반대로 모음은 남겨놓고 자음은 싹 다 빼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에는 선생님이 똑같은 문장을 불러주는데 모음은 있는데 자음을 아이들이 채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첫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5번째 글자는 빼요. 그리고 2번째, 4번째, 6번째, 8번째 글자는 줘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내가 자꾸 틀리는 문항이 무슨 문항인지를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주구장창 읽고 쓰기만 하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맞아요. 자꾸 틀리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 다음 금요일에 진짜 받아쓰기 테스트를 할 때에는 내가 다른 거는 자신 있어. 하지만 나 9번 자꾸 틀리니까 9번만 한 5번 읽고 시험 봐야지. 그래서 금요일 날쯤 되면은 이제 거의 모든 아이들이 100점 받아요.
두 번째 줄기는 이제 수학인데요. 이제 수학은 사실 우리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예습보다는 복습이다. 초등 때. 네, 맞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은 살짝 저는 예외를 두고 싶어요. 1학년 1학기? 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때 그 수학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느끼는 분야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1단원이 9가지의 수. 1, 2, 3, 4, 5, 6, 7, 8, 9 배워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이 뭐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 공 모양 이런 거 배우고요. 네. 제일 어려운 단원이 뭐냐면 마지막 단원인데 50가지의 수예요. 네, 이건 정말 살짝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흔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 숫자하고 숫자의 이름, 한글 이름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단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단원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손가락 셈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살짝 예습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신모으기 활동을 좀 많이 여름방학 때 연습을 신모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를 좋을까요? 들면 1의 짝꿍은 9고 2의 짝꿍은 8이고 보수 개념 그렇죠. 10의 보수 개념을 아이들이 좀 이렇게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충분히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하면 우리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10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손이 10개라. 그래서 1 하면 9 할 수 있게 이런 놀이를 집에서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 이동할 때 뭐 어디 갈 때 뭐 아주 가까운 거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차량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엄마랑 짝꿍수 놀이 하자, 십짝꿍 놀이 하자라고 하면 이제 서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먼저 내요. 뭐 엄마 그러면 1은 이렇게 하면 저는 모르는 척을 살짝 해줘야 돼요. 네, 모르는 척. 역시 베테랑이시네요. 뭐더라? 뭐지? 손가락에 접으니까 9다 9. 뭐 이런 식으로 9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너무 잘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약간 엄마가 경쟁자 모드. 경쟁자 모드. 그렇죠. 약간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를 살짝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아이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 그래야지 더 열심을 내서 잘하지 않을까. 너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티키타카 하면서 하면 1과 9, 2와 8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은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학 예습을 살짝만 해주어도 우리 1학년 2학기에 갔을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학교 수업 시간에 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시계 보는 거 어렸을 때의 무슨 과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학교에 가서 꼭 배우잖아요. 큰 문턱이죠. 이번에 그 시계 달력이라는 이 책도 내셨는데 시계 읽기 연습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언제쯤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이게 숫자도 있고 되게 복잡한 과정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시계 달력은 일단은 1학년 수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수학교육과정 맨 마지막 단원이 시계 달력이에요. 그래서 겨울쯤에는 배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담임선생님 수업을 한 번 듣고 한 번에 시계를 딱 볼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예습을 해주시면 분명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지금 딱 지금이네요. 이 시즌에 시계 달력 공부를 좀 미리 해두시면은 이 1학년 2학기에 갔을 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원형 시계를 덜 봐요. 그럴 것 같으네. 디지털 시계를 많이 봐요. 그러네요. 숫자만 나와 있는. 그래서 시계를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구나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계 달력만큼은 조금 예습이 필요하다. 근데 예습을 하려면 사실은 수 감각이 먼저인지라 1부터 60까지를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셀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 차량 이동할 때 수놀이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60까지 갔다가 60에서 거꾸로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걸 좀 잘하면 50, 50, 15, 20 이것도 좀 자유자재로 하다 보면
이제 시간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때 네. 이제 시계 달력을 도입해도 되고 지금 이 제가 집필한 이 시계 달력에도 1부터 60까지를 공부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고 네, 네. 수감각이 생긴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시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 감각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간 감각이 있어야 맞아요. 나 8시까지 뭐 하기로 했네? 맞아요. 너 30분 동안만 뭐 해야지? 뭐 자기 조절 능력도 그렇죠. 연결이 되는 개념이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좀 자기 주도력을 네. 키우시기 위해서는 시계 달력을 학습하신 게 좋고 꼭 비단 8살 어린이뿐만 아니라 네네. 7살이어도 네. 수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죠. 좀 잘하는 친구들, 그렇죠. 7살 중에서도. 네, 7살 중에서도 네. 60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이라면, 네, 수감각 있는 친구들은 시계 달력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 부모들을 그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 본인이 또 초보 엄마셨기도 하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가장 큰 실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초보 엄마일 때 겪는 이제 초등 부모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 아이들을 너무 다 큰 인격체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칠 때. 큰아이인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근데 아이들이 모른다고 맞아요. 가정하고 가르치면 괜찮은데 네네.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아이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만. 그렇죠. 선생님이 특히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쵸? 지금 올해 6학년 담임을 하면서 6학년 낮에는 우리 반 6학년을 만나고 이제 퇴근해서는 집에 있는 6학년을 만나잖아요. 제가 똑같은 6학년을 지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교실에 6학년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친절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자꾸 들고 와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해를 안 돼?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방법으로 알려주겠어. 이런 식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데 이제 집에서 가면 A 방법을 알려줬을 때 아이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은 그냥 한 번에 딱 알았으면 좋겠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수하는 것이 한 번 A라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아이가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아이는 망각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만. 네. 그렇죠. 네. 온리.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를 학습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자꾸 잊는다. 자꾸 까먹는다. 맞아요. 알려줘도 또 잊는다. 또 잊는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반복해 주어야 하고 반복할 때마다 내가 아이한테 알려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의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 라는 방법이죠. 표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참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막 조상들은 책 한 권이 그때는 소중했던 시기니까 책 한 권 떼면 뭐 했죠? 책거리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책거리의 의미가 진짜 이 한 권에 들인 너의 노력, 이 한 권에 들인 너의 시간, 이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이걸 뗐으니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너를 축하한다. 응원한다. 그 의미를 담아서 책거리 해주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 옛날처럼 그런 책이 귀한 종이가 귀한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끝까지 해냈을 때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좀 아이한테 너의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책 워크북 이제 집필하면서 출판사에 꼭 부탁한 것이 상장 페이지였어요. 상장.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얄궂죠. 뭐 상장이라는 게 진짜 막 이렇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교육부 장관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뭐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걸 끝까지 해냈을 때 받는 어떤 종이 한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워크북 제가 집필한 그 워크북 맨 마지막 표지 안쪽에 참 잘했어요 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 책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책을 다 뗐을 때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과감하게 딱 뜯고 가위로 이렇게 짝짝짝짝 오린 다음에 나를 딱 잡고 금요일 날 이런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즌에 짝 상장 수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끝맺음을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갖게 돼요. 워크북을 샀을 때 기억도 너무나도 기쁜 기억이지만 끝맺을 때 그런 그 기쁨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 뭔가를 해냈다. 그렇죠. 네, 성취감. 네. 성취감. 이게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보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 네. 선생님 마무리하면서 그 초등 저학년 시절에 부모님들께서 꼭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셔야 할 그런 아이들의 어떤 과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입학을 준비하는 이 과정, 이제 학습의 초석을 다지는 이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좀 아이들이 빨리 했을 때에 얻는 성취보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했을 때 성취를 좀 더 노력을 칭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현대사회가 굉장히 신속성을 추구하고 빨리빨리 해야 하고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7세 그리고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8살 이런 친구들은 아직 이렇게까지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대충대충 해냈을 때 빨리 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조금 늦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단 5분을 했더라도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좀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기울이는 그 순간 그 포인트 놓치지 않고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칭찬이 제일 중요하고 잘 먹히는 나이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어쨌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 이제 여름방학, 초등학교 1학년의 여름방학, 7살의 여름방학 정말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